네일 아트를 한 달간 유지해 줬는데요. 오늘은 드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펜 타입 드릴이 있는데 이렇게 USB 충전 방식이며 비트를 꾹 눌러서 장착시키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는데 그때 드릴링 해주면 돼요. 비트를 해제할 때는 천천히 쭉 뽑으면 뽑히게 됩니다. 펜 타입 드릴은 선이 없고 무게가 가벼워 사용하기 좋으면서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워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충하면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사용이 가능해요. RPM은 1분 동안 회전하는 횟수를 RPM이라고 하는데 저는 젤을 갈아낼 때 10,000에서 13,000 RPM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드릴은 탱크형 드릴인데 모터가 크고 강력해서 35,000 RPM까지 낼 수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50,000 RPM 이상도 낼 수 있어요. 충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고 콘센트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모터가 매우 무겁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전식 무선 드릴인데 이렇게 코드를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USB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도 있으며 뒤쪽에 클립이 있어서 고정이 가능해요. 전원 연결선은 없지만 펜과 본체의 연결선이 있고 펜의 중앙부에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입이 벌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입이 막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입을 열어준 뒤 비트를 끼워주는데 비트를 꼭 끝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조절한 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입을 막아서 고정시켜줍니다. 드릴 거치대에 드릴을 놓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드릴이 회전하게 되는데 휠을 조절하여 RPM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네일 드릴 제품에는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제가 사용해본 드릴은 이렇게 세 종류이고 각자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코드선의 유무. 펜 타입과 무선형 충전식은 충전을 해준 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코드선이 무선에 해당되지만 탱크형의 경우 코드를 연결해야만 전원이 들어오므로 코드선이 유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콘센트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장소가 한정된다고 했었어요. 충전식의 경우 완충해준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펜 타입이 30분에서 1시간, 무선형 충전식이 5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펜과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펜 선의 유무인데요. 펜 타입은 완벽한 무선으로 사용이 제일 편리하고 탱크형은 펜과 모터를 연결하는 선이 있어서 펜 타입보다는 불편하고 무선형 충전식도 마찬가지로 선이 있지만 허리춤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있어서 탱크형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해요. RPM은 대략 펜 타입 10,000에서 13,000 RPM, 탱크형 35,000에서 50,000 RPM, 무선형 충전식 35,000 RPM으로 파워는 탱크형이 가장 강력하지만 셀프 젤레일 때 20,000 RPM 이상은 잘 쓰지 않아요.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펜 타입이 제일 가볍고 탱크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펜 타입이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여기서 제가 정착한 제품은 무선형 충전식 드릴이고 똥손네일 스토어에서도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으로 정착한 이유는 펜 타입에 비해 파워도 좋지만 젤네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지인들을 해주고 다니게 되는데 네일 도구를 챙겨서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 무겁지 않으면서도 사용시간이 긴 제품이 좋기 때문이었어요. 드릴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네일 제품이 있고 모든 제품을 제가 다 사용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제품이 최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 좀 더 나은 제품, 좋다고 생각되고 제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정착한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일 드릴을 사용하실 분들은 각자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과 잘 맞는 드릴을 선택해주세요.
이제 드릴을 사용해 볼 건데 그 전에 이 전환 버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릴의 회전 방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회전시켜보면 드릴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표시는 R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드릴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해서 다시 회전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드릴이 돌아가는 방향이 같아도 보는 시점에 따라 방향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드릴의 회전 방향을 볼 때는 단순히 비트가 돌아가는 방향이 아닌 비트의 회전 방향을 보셔야 해요. 그럼 이렇게 어느 쪽에서 봐도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비트가 36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애초에 비트가 도는 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이 경우는 비트에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지 표시가 없었다면 비트가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을 작동시켰을 때 드릴의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드릴 화면에 뜨는 방향 표시로 구분하면 되지만 회전 전환 버튼만 있고 회전 방향은 표시되지 않는 드릴 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드릴을 사용하던 간에 쉽게 드릴링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셀프 젤네일 드릴링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드릴링은 큐티클 부분에서 시작해서 프리엣지인 손톱 끝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는 건데요. 이건 모든 손가락 동일하기 때문에 큐티클 부분에서 손톱 끝 프리엣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보시면 4개의 손가락과는 다르게 손의 구조상 엄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엄지를 드릴링할 때 큐티클 부분에서 시작하여 손톱 끝 프리엣지를 진행하게 되면 엄지의 드릴 진행 방향은 이렇게 다른 손가락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4개의 손가락을 먼저 드릴링 한다고 했을 때 드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줘야 하는데 드릴의 진행 방향과 드릴의 회전 방향이 같으면 젤이 갈리지 않고 쌩 하고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어 마찰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손톱에 드릴링을 하기 전에 손가락에 테스트를 해서 마찰되는 방향을 찾아줄 거예요. 진행 방향 그대로 손가락에 테스트해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쌩하고 지나간다면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은 것이므로 회전 방향을 전환하여 마찰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저항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4개의 손가락을 드릴링 해준 후에 엄지를 드릴링 해줄 때 드릴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회전 방향을 전환하여 작업하면 되는데 헷갈릴 때는 그때 손가락에 테스트를 하면 되고 테스트할 때는 손가락이 다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편하게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4개의 손톱을 드릴링 해주려고 할 때 손가락에다가 드릴링 진행 방향을 테스트해 줍니다. 도로 위를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 마냥 쌩 지나가게 된다면 회전 전환 버튼을 눌러서 다시 테스트해 주세요.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저항력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때 드릴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드릴링 방향 정하기, 2번 손가락에 테스트를 하여 저항력이 느껴지는 회전 방향을 맞춰주기, 3번 손톱에 드릴링하기. 원리, 회전 방향 이런 거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이거 기억해서 1, 2, 3번만 지켜주면 돼요. 앞에 길게 설명드린 거 하나도 기억할 필요 없고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엄지를 먼저 드릴링 하려고 할 때 드릴의 진행 방향은 아래에서 위가 되므로 손가락에 테스트를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저항성이 느껴져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테스트하면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도 테스트를 해줘서 어느 쪽에 저항성이 느껴지는지 구분해준 뒤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저항성이 느껴지도록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비트의 성능이 떨어지면 젤이 잘 안 갈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RPM을 엄청 높여버리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손톱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RPM은 1000에서 13000까지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릴이 요리사라면 비트는 요리사가 쓰는 칼과도 같은데요. 아무리 요리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칼이 좋지 않으면 작업이 원활할 수가 없겠죠. 이건 전문가용 비트인데요. 이거 조그만 거 하나에 15만원대로 몇 년 전에 구매했었어요. 전문가용 비트로 드릴링하면 이렇게 젤이 훨씬 잘 갈리게 되는데, 드릴로 베이스 젤을 전부 갈아내버리는 경우 자연 네일의 손상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구매한 이 전문가용 비트는 쏘고프시 자연 네일은 갈리지 않고 젤만 갈아낸다고 해서 큰맘 먹고 구매했던 고가의 제품인데요. 이걸로 자연 네일을 갈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일반 드릴이 자연 네일에 닿았을 때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아예 손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비트의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손에도 드릴을 잡고 작업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상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남기고 작업하는 것이 자연 네일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문가용 비트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매가 아무래도 망설여져요. 차에도 승차감이 있듯이 드릴에도 드릴감이 있는데, 비트가 좋지 않으면 드릴링을 할 때 손톱 위에서 미세하게 통통통통 뛰는 느낌이 나게 되고, 비트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를 사용한 뒤에는 먼지를 제거해주고 세척, 소독 등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 비트 중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구매에도 불구하고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전문가용을 사기에는 금액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입문할 때는 사포형 비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포형 비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끼울 수 있는 전용 사포팁이 있어요. 이건 드릴 안에 동봉되어 있는 비트와 사포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포팁의 거칠기가 다 달라요. 울퉁불퉁한 게 심할수록 젤이 더 잘 갈리게 됩니다. 거친 사포를 끼워준 뒤에 드릴에 장착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젤도 잘 갈리는 편이고 굉장히 저렴하며 드릴감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척 나쁘지도 않아요. 사용 후에는 오염된 사포팁을 버려도 그만이지만 우리가 파일류를 사용할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포형 드릴팁도 한 번 쓰고 버릴 필요는 없어요. 사용 후에는 먼지만 털어주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드릴 입문할 때는 사포형을 추천드리고, 이 구성은 드릴 안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드릴 필요 없이 이 구성만 필요하신 분들은 똥손네일 스토어에서도 비트와 사포팁을 취급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음 드릴링을 직접 하는 영상을 보시며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흡진기와 손톱 손상 없이 실제로 드릴링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